안녕하십니까, 용호남입니다. 3월 2일 대체공휴일이라 쉬는 날입니다. 지금 아침 8시 15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의생활을 하면서 스타일링을 하면서 하지 않는 몇 가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일링 쪽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고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저는 잘 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추려보니까 대충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하루 일상 브이로그 영상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머그컵을 올리면 브랜드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엠마 브릿지 워터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코리더라는 브랜드입니다. 뉴욕 베이스의 패션 브랜드고 이런 화려한 니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화려한 것을 기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부터 입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자꾸 입어버릇하면 눈에 익고요. 그리고 눈에 익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대로 외출하는 게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조금 화려한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집에서 자꾸 입으면서 익숙해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스타일링을 하면서 전혀 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들끼리 섞어서 스타일링하는 것. 저는 전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키 양말, 뉴발란스 슈즈. 길거리를 다니면 이렇게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죠? 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없는 브랜드들끼리 조합한다는 것은 마치 레알 마드리드의 상의와 바르셀로나의 하의를 입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조합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옷을 상당히 잘 입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양말을 신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는 걸 즐겨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브랜드를 통일하는 게 더 촌스럽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많은 패션 유튜브들을 보면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저와 이런 같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조합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스타일링에서 기피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많이 판매가 되니까. 하지만 저는 이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의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프림 포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슈프림의 트렌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신발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저는 사실 신지 않고 입지 않고 그런 패션 아이템들은 가치가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예로 사카이와 카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눈을 사로잡게 예쁘죠. 하지만 워크웨어 트렌드라든지 사카이의 인기가 조금이라도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입고 밖에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수명이 별로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가격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오래 가져가는 나의 워드로브 형성한다는 어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구매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손이 잘 나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잘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다 뺏기고 구매한 적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결국 제가 지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3일절이라 쉬는 날이어서 아버지 옷을 보기 위해 헨리 코튼 매장에 잠시 들렸다가 제 걸 하나 사오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초어 자켓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베트라의 워크 자켓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만들어져서인지 어깨가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몰스킨 특유의 소재 때문에 따뜻한 느낌도 강하고요. 다가오는 SS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편안한 초어 자켓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제품이 눈에 띄길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편안하게 안착되는 느낌의 초어 자켓입니다. 라이트하기 때문에 몸에 스트레스가 없고요. 반바지와도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고 면이기 때문에 관리나 세탁도 용이하죠.
이번 SS에 잘 활용할 것 같은 그런 초어 자켓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쇼핑을 할 때 제품을 선택했는데 뭔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디테일이 달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옷 뒤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헨리 코튼이라는 자수가 딱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브랜드 네임이 겉에 드러나 있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땐 이걸 떼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을 제거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꽤나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버 분들조차도 이걸 커터 칼로 떼어내곤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 장비 정도를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건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쪽가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디자인이 더 화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예리하고 좋습니다. 이거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거를 제거하기에 완벽한 도구는 이겁니다. 이것도 실밥뜯개 혹은 실뜯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요걸로 이렇게 스티치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그냥 탁 뜯기게 되어 있어요. 이걸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뜯어내야지 그냥 일반적인 커터 칼로 뜯어내다가 잘못하다가는 옷을 아예 잘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비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신발 오버사이징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지 핏이 와이드해졌기 때문에 신발도 같이 커진 거죠. 밑단이 넓은데 신발이 너무 작으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세대가 비슷하면서 그 당시에도 패션을 즐기셨던 분들은 스포츠 플레이, 배드보이 이런 소위 힙합 바지라고 불리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바지들을 입을 때 이 트렌드가 저희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30업, 40업씩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정말 계단에서 넘어지고 크게 다칠 뻔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업사이징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하더라도 10업 이 정도만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렛이 다 닫히고 꽉끈이 예쁘다는 이유로 30업씩 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업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지가 와이드해졌기 때문에 신발을 오버사이징 한 겁니다. 이제 분명히 더 바지가 와이드해지기보다는 레귤러한 쪽에 트렌드가 오고 있는 것 같죠. 이러면 신발도 잘 맞게 사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밑단이 상대적으로 좁은데 신발이 크면 너무 왕발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예전에 스키니가 유행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신발을 너무 딱 맞게 신어서 또 문제였습니다. 발톱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로 신발을 딱 맞게 신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 신발의 사이즈는 바지 밑단 그 폭에 따라서 자꾸 트렌드가 변하는 느낌인데 저는 그런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신발은 그냥 맞게 신습니다. 그냥 그게 가장 좋다고 느껴지고요.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비니는 자라 오리진스 제품인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레이블입니다. 사용하는 컬러 톤 때문에 그런데요. 블랙, 네이비, 차콜 같은 그런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얼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톤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르메르나 오라리 같은 브랜드를 좋아하면서 트렌드를 쫓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더없이 가성비 레이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 번씩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잘 맞는 조금은 컨템퍼러리한 헬리넥이 하나 필요해서 코스에 방문한 거였는데
원하는 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든 9901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홍창 있죠? 레더 솔이라고 불리는 그 솔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바닥을 갈아서 비브람을 붙이는 수선하는 거, 그거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저와 의견이 같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다 존중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스틸토 그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구디어 웰트에서 주는 그 레더 솔의 착용감을 충분히 즐기다가 전창갈이 하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미끄러움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구두를 신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경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 하나하나까지 전부 파악하고 체크해가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성격이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미끄러운 상황에 놓여질 것 같거나 그런 곳에 갈 것 같거나 그런 일기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구디어 웰트의 레더 솔로 된 슈즈를 신지 않습니다. 러버 솔로 된 슈즈를 신거나 다른 신발을 신는 편이에요. 물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예외 상황을 적용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성격이 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데님의 경련 변화입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데님의 경련 변화를 처음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이거를 예전에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페세와 누디진으로. 저는 그때도 사실 이 경련 변화를 만들어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경련 변화라는 건 리지드, 생지 데님을 구입한 후에 그것 하나를 꽤 오랫동안 자주 입어줘야 그 경련 변화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멋진 워싱들을 만들어 가시려면 오랫동안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옷을 좋아하시고 스타일링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바지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입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팬츠를 입어야 되고 다양한 스타일링에 어울리는 바지들은 또 다 각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팬츠를 오랫동안 입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련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데님들은 전부 리바이스의 501입니다. 501도 핏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제품들은 전부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부분이 딱 맞는 전형적인 일자 핏의 501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이 리지드 제품 하나를 구매해서 오랫동안 입으면서 나만의 워싱을 만들어내고 경련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워싱별로 구매를 해버린 겁니다. 경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날 전체 스타일링의 컬러 조합상 생지 컬러가 어울린다 싶으면 이 제품을 입고, 중청이 어울린다 싶으면 이 제품을 입고, 연청이 어울린다 싶으면 이 제품을 입습니다. 저도 하나의 생지 데님을 가지고 경련 변화와 나만의 워싱을 만들어서 입어보고 싶어요. 앞서 벌써 5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의생활을 하면서 스타일링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는 여성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초반에 패션에 관심을 조금씩 두면서 성숙해지시다가 여성복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거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남잔데 여성복이 어울리고 소화가 된다. 선택받은 분들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예인으로 축약시켜 봐도 몇 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어울리는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지드래곤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여성복이 잘 어울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얼굴 선이 고와야 되고요. 당연히 두껍고 굵은 남성스러운 얼굴선을 갖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키 혹은 작은 키입니다. 큰 키를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여성복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근이라고 하죠. 이 어깨의 삼각근이 폭이 좁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면 빵이라 그러잖아요. 이 몸의 폭,
이 몸의 폭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작아야 돼요. 좁아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우선은 여성복이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D 2집에 크레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크레용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상탈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깨 삼각근이 크지 않고 몸의 폭이 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얼굴선이 당연히 굉장히 곱죠. 그리고 눈, 코, 입의 선도 굵직굵직하지 않고 여리여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의 키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170 초반 정도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시죠. 그러면서 입었을 때 이분처럼 멋있고 좋은 무드와 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여성복을 입었을 때 이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충돌하는 이상한 느낌이 나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냥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느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그맨 조세호님 있죠? 이분이 예전부터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지방시나 톰 브라운을 입은 모습이 자주 보여졌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살을 쭉 빼시더니 여성복에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조세호님이 샤넬 자켓을 입거나 샤넬 가방 드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의 얼굴 선은 굵고 남성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여성복과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살을 다 빼셨기 때문에 어깨 삼각근도 작고 몸통의 폭도 좁으실 거고 키는 적당하실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은 맞을지라도 이 하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여성복과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선이 고우시더라도 그렇게 잘 어울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예인을 통틀어도 한 명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은. 제가 20대 때도 위버섹슈얼, 메트로섹슈얼 이런 말이 유행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적인 느낌을 내는 그런 중성적인 패션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심지어 트렌드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생겼겠죠. 하지만 많이 시도도 어릴 때 해보고 그리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여성복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웨이스트 팬츠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미디가 말 그대로 길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바지를 남자가 입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러치의 패턴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의 Y존과 여자의 Y존은 다릅니다. 남자는 성기가 밖으로 나와 있고 여자는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크러치의 길이가 다르고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복 바지가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입으면 약간 어색한 게 있습니다. 그럼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르메르의 트위스티드 팬츠 있죠. 벨트 팬츠. 이거는 남녀 공용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남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별로 이질감 없이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디움부터는 그냥 남자 팬츠예요. 미디움부터는 남자 팬츠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메르 벨티드 팬츠 같은 경우는 유니섹스 팬츠라고 하더라도 남성성이 조금 더 많이 가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입어도 어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스타일링을 하면서 하지 않는 6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거의 밖을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주가 되고 브이로그 하면은 중간에 몇 개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얼마든지 환영이고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